그야말로 미쳐 돌아가는 시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코스피 5천 시대로 다시 돌아왔네요. 내려오는 속도가 야, 이거 뭐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. 골드만삭스에서는 한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. 내년 뭐 코스피 12,000 시대가 올 것이다. 근데 12,000 가는 것보다 역시 뭐 5,000대로 다시 오는 게 더 빠르네요.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알테오젠 역시도 제가 최근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야, 결국은 뭐 1차 매수 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굳이 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. NBI 지수죠. 나스닥 생명공학,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. 기세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사실 잘 횡보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만큼 탄탄하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리나라 바이오 쪽은 지금 뭐 너무나도 근데 바이오만 문제가 아닙니다. 시장 전체적으로 뭐 이런 상황인데 올라가는 것도 웃긴 거죠. 그죠? 결국은 이제 28만 원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지난번에 제가 1차 저항 이렇게 잡아드렸죠. 31만 5천 원. 결국은 저항 맞고 결국 이렇게 또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이틀 동안 너무나 또 두드러 맞았습니다.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. 지금은 그냥 명백하게 그냥 멘탈 관리 이게 너무 중요해요. 지금은 뭐 분석이니 뭐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뭐 항상 이 원칙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정말 이 정확한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앞으로도 또 돈을 벌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직 적자를 기록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 앞으로 또 흑자 전환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 기업의 어떤 가치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을 이제 신뢰하면서 사실상 이제 투자라는 것을 하잖아요. 물론 이제 개개인들마다 이제 다 원칙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 시장이 이럴 때마다 결국은 멘탈이 무너져요.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 가지 실수들을 이제 반복하게 돼요. 그래서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. 시장은 결국은 우리의 지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. 아무리 지금 뭐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하고 했던 사람도 지금 시장에서 뭐 박살나는 거는 뭐 한순간이잖아요. 그죠? 멘탈이에요, 멘탈. 멘탈을 시험합니다, 멘탈. 하루 종일 주가만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다 본업 있으시잖아요. 전업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잘 없으실 거 아니에요. 그죠?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본업 하시다가 전업 투자, 그러니까 올해 1, 2분기, 야, 전업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. 근데 이렇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? 큰일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본업에 집중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멘탈 관리를 그냥 잘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. 그만큼 비이성적이에요. 논리를 벗어났고 비상식적입니다.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.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 무지성 비투 이것도 사실상 큰 원인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금융 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. 뭐 잠시 동안 진짜 공매도라도 규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악착같이 버텨내야 돼요.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착같이 버텨내야 됩니다. 신용
절대 쓰지 마세요, 여러분.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계속 지금 반대 매매는 속출하고 있어요. 반대 매매. 그죠? 반대 매매. 안 돼요. 신용 여러분들 절대 쓰지 마세요. 미래 변수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빚을 냅니까? 이번 주 이제 FOMC 일정, 그리고 이제 또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또 증시의 반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어닝콜에서 좀 저는 실망스러웠어요.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 샌디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알테오젠 일단 다시 지금 또 내려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겁이 나는 그런 시장 상황은 분명하죠.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사실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최대한 현금 보유해 놓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상화가 될 것인지 금융 당국에서 또 어떠한 조치를 또 꺼내 들 것인지 사실 뭐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. 시장이 이제 막 하락하면은 뭐 증시 안정 펀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되도 안 해요. 이거 갖고 되지도 않아요. 외국인들이 지금 하루에 뱉어내는 물량만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얼만데 오늘은 그나마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지수가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. 그만큼 지금 이 유동성도 커졌지만 변동성도 지금 그만큼 많이 커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현금을 잘 들고 있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분할로 공략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. 결국은 또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또 증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뭐 알테오젠 주가 의견 자체는 뭐 더 드리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.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주가의 바닥이 이제 과연 어디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. 주가는 바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. 결국은 시장의 이 환경과 이 시장의 시세를 형성하는 그 세력들이 결국은 결정하는 거잖아요.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더 내리꽂고 싶으면 더 내리꽂는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러니까 부디 알테오젠도 신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신용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제발 당부드립니다. 신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 않아요.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, 결국은 뭐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 책임 무겁게 받아들인다. 금융위원장도 인정을 한 모습이고, 근데 이제 뭐 증시 안정화 대책 국면이 아니다. 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죠. 이게 좀 그래요. 올라갈 때는 정부 덕이다. 폭락할 때는 니들 탓이다. 또 이제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? 안정화 대책 국면이 아니라고요? 이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. 조치를. 그죠? 적어도 지금 공매도 정도는 금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. 2023년도 말이었지 않나요? 공매도 잠깐 규제했을 때 한 1년 정도 공매도 규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기사 찾아봐도 뭐 나오진 않겠죠.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말 요때쯤 요때 이제 공매도 한번 규제됐었잖아요. 이런 상황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오늘 뭐 알테오젠 뭐 아무리 뭐 이 피아주사 전환 플랫폼
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시장의 이 구조적인 문제, B2 이것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.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시장은 이제 급락을 했어요. 대형주 중심의 이제 매도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삼전 닉스잖아요, 그죠? 이 AI 이 반도체 업황 뭐 사실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이제 주가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너무 심하게 빠져버리니까 다들 멘탈이 또 많이 나가셨을 거고 구조적인 이 취약성 삼전 닉스가 워낙에 이제 비중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쵸? 변동성은 그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죠. 이 레버리지가 사실상 저는 크게 한몫했다라고 하고요. 이 신용 이게 항상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죠. 조금 오타가 있는 거는 양해를 좀 해주세요. 저도 이제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어차피 말씀으로는 다 드리니까 네,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알테오젠에게 뭔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까?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알테오젠에게 뭐 특별하게 지금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실적이 뭐 박살이 났다거나 뭐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. 그죠? 점점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전 분기 1분기 대비했을 때보다는 2분기가 좀 뭐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찾으려면은 이제 요런 부분이 되겠죠.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. 뭐 일시적으로 좀 적자가 작년 2분기에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니죠. 결국은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. ETF. 레버리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. 그냥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 완전히 그냥 박살 나버렸죠. 인버스 태우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 좀 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최근 레버리지 태우신 분들은 뭐 그냥 작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죠? 이 보세요. 하루 동안에도 20%가 빠진다니까요. 두 배니까.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거는 출시는 안 됐어요. 삼전닉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는 올라가면 두 배인데 신호는 이미 나왔죠. 고점에서 팔고 빠질 때 인버스 태우고 또 올라갈 때 레버리지 태우면 잘 활용하면은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투기장이 돼 버렸습니다. 투기장. 투기장. 이런데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?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. 주가가 이유도 없이 그냥 다 빠져버리는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테오젠에서 막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어. 마이너스 한 10% 손실이 났어요. 그럼 저래도 이거 빨리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반등 나오는 그 타점에 그냥 레버리지 태워요 그냥. 그냥 삼전 5% 오르면은 그냥 10% 오르잖아요. 이런 상황인데 그냥 다 팔아버린다니까요? 팔아버리고 일로 옮겨버리지?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B2 절대 하지 마세요.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뭐 다른 거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반대매매 청산. 신용 잔고가 높아져서 좋을 게 전혀 없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비토하시는 분들. 제가 농담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요. 삼전 닉스 신용 가능 한도 초과 종목이었습니다. 오늘 반대매매 또 엄청나게 터졌겠죠. 어제도 엄청나게 터졌을 거고. 그러니까 또 신용 가능하잖아요. 얼씨구나 하고 또 사신 분들 또 있을 겁니다.
그러면 안 돼요. 이 미래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? 예측을 그 누구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신용은 절대 하셔야 된다.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FOMC 일정과 이제 빅테크들 또 실적 발표 또 줄줄이 다가오니까 한번 그래도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나마 오늘 진짜 막 장중에 뭐 마이너스 뭐 한 12%막 이렇게까지도 막 내리꽂던데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줘서 이 뭐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시켜줘서 다행이고 코스닥은 지금 저점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.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지금은 사실상 이제 멘탈 관리할 때다.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의 안정화는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진정성 있고 신뢰 높은 정보와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참 힘든 것이 멘탈 붙잡기예요. 멘탈 붙잡기. 여러분들 멘탈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비정상적인 건 결국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끔 마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. 채널 꼭 입장하셔서 함께 멘탈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적어도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, 저 포함해서 774분은 적어도 B2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해하시죠?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새벽이면은 또 금리 전망이 어떻게 또 결정이 날 것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. 뭐 동결 쪽으로 높게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또 줄줄이 또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일단 뭐 시장의 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가이던스 예상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.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. 아무튼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.